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감 났던 게 저희가 대한항공기를 타고 오잖아요. 네. 비행기를 타는 줄도 몰랐어요. 밀폐된 공간으로 가다 보니까. 어땠어요, 비행기? 생선 처음 타보는 거잖아요. 탄생 처음 정말로. 진짜 막 출세한 기분?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탈북민들은. 너무 느낌이 남달라고 기분은 막 업돼서 들떠있는 상태였고, 근데 비행기 그 앞문에 그때 정말 눈물이 주르륵 났었는데 안내원들 두 분이 네. 양옆으로 딱 서 있고 국정원 관계자들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데, 그동안에 고생했던 그 순간들이 확 스쳐 지나가면서 나 이제는 안전하구나, 나 무사하구나, 너무 그분들한테 감사한 거예요. 나 살았구나,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정말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 중에 제일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때 저희만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승객분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승객분들을 이렇게 쭉 지나는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셨던 거예요. 아셨나 보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좀 모습이 한국스럽지 못하니까. 요즘은 태국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그런가 봐요. 정말 딱 봐도, 네. 한눈에 봐도 정말 촌스러운 사람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비행기 가운데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그 창공을 못 봤다는 거. 네.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승무원들이 정말 예쁘잖아요. 우리 너무 예쁜 예쁘죠. 여자를 그렇게 가까이서 영접해볼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딱 보는데. 맞아요. 여자가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여자가 봐도 맞아. 예쁜데 나는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맞아, 나도 맞아. 저렇게 예뻤으면 좋겠다라면서 나 쳐다봤거든요. 저도요. 막 말투가 일단은 저희랑 틀리니까 상냥하잖아요. 고객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막 동화 속에 내가 동화 속에 온 건가?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맞아요. 진짜로 계속 쳐다보게 됐어요. 계속. 거기서 뭔가 음료 내오고 물 내오고 네,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좀 그런 거 도시락도 없어요? 주시고. 그때는 너무 들떠서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 때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공짜잖아요, 맥주랑. 네, 그런데 맞아요. 남조선 맥주를 언제 그리 먹어봤겠어요, 와인이랑. 그 포도주인지 샴페인인지 먹어보더니 야 이거 맛있는데 아재 이거 한 잔 더 먹어도 돼요, 딱 그러면서 그 고객님 언제든 리필 가능합니다. 근데 리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재 한 잔만, 야 이거 좋구나, 니도 한 잔 먹어라, 이게 맛있다, 하얀 게. 아재 이거 한 잔만 더 주시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선택해서 주기. 난 아재 골라서 듣는데 주기. 너무 창피하면서도 너무 웃긴 거야. 근데 흐트러짐이 없이 네 막 이러면서 가져다 주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게 2013년 11월 29일 새벽이었습니다. 11월 29일.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 딱 들어왔어요. 야, 이젠 별나라구나. 그때도 이제 국정원 선생님들이 다 이제 인솔을 하시잖아요. 국정원 선생님들이 앞에서 인천대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셔요. 네. 직행하신 분들은 이제 와 이러면서 뒤에서 이제 그러시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신체 검사잖아요. 저희는 솔직히 중국에서 병원을 다녀도 그렇게 현대적인 병원은 못 가잖아요. 그 피를 팔러 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나 이것도 낚인 거 아닌가? 이거 피 파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인데 제가 배웠던 그대로 이 피 파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이 뽑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 이렇게 뽑는 거지? 이거 다 피 마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때 제가 처음 보고 놀랐던 게 이거 누워서 하는 거 이거 뭐죠? CT인가 뭐 있어. CT예요, CT. 네. 그거 할 때 뭐 뜨끔한 주사 같은 거 맞아요. 이렇게 몸에 확 이렇게 되는 주사를 맞고 거기 누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와, 이게 이런 것도 있나? 못 보는 건데 이거 뭐 하는 거지? 막 했죠. 근데 지금은 아, 저게 CT구나. 이런 걸 알죠. 본인이 원래 선천적으로 심장 판막이 그렇죠. 나쁜 걸로 이렇게 진단을 네. 북한에서부터 받으셨는데 혹시 여기 와서 그에 대한 어떤 그 보충되는 수술이나 시술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안 받았어요. 일단은 인천공항에서 저희가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선별이 됐죠. 네. 뭐 구분이라고 해야 되는지 선별이라고 해야 되는지 네. 일단 따로 이렇게 다른 차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뭐라고 수근수근 됐냐면 쟤 혹시 결핵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 나는 내 병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네. 올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솔직히 북한에서도 선천성 심장 판막이라고 알고 북한에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았어요. 북한에서 이제 김한육 병원 알잖아요. 네. 그때 아빠가 안전원을 했으니까
김한유 병원에 갈 집 형편이 됐었고. 김한유 아니고 김만유. 네, 김만유. 평양에 있습니다. 네. 발음이 아주 잘 안 나가는데. 김한유라고 해서 김한유가 뭘까 하다가 갑자기 김만유 병원. 김만유 병원이라고. 평양의 최고의 의대병원이잖아요. 그때 5살까지밖에 못 산다. 그리고 러시아 의사들이 와서 청진기를 들이댔는데 그때 81년도에 러시아 기술로 수술은 가능하나 99% 사망이고 1%의 희망이 있다라고 해서 엄마가 수술을 포기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살 때까지 살아라. 내 딸을 기계에 넣어서 죽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5살에 죽는다, 10살에 죽는다, 15살에 죽는다 했는데 27살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네, 왔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국정원 선생님들이 긴장을 했어요. 이제 병원에서 나한테는 전달을 안 했지만 국정원 선생님들한테 이분은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그때 1인실에 들어가서 조사받을 때도 진짜 불편한 거 없냐, 가슴이 안 답답하냐 뭐 이런 거를 자주 물어봐 주셨었어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대병원을 갔었고 국정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승용차 타고 나가서 서울대병원을 갔어요. 그 처음 서울대 병원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가서 뭐 해주던가요? 가서 일단은 저희 신체 검사 했던 거 외에 대장 내시경까지 싹 다 풀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담당 교수님이 배치가 됐고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치유가 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근데 시기가 너무 지났고 가슴을 여는 순간 사망이라고. 그래서 저희 그냥 약물 치료합시다. 이렇게. 근데 저는 뭐 이미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전혀 충격을 먹거나 그런 건 없었었고 저는 그냥 제가 오히려 덤덤했던 것 같아요. 심장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먹는 약은 있나요? 있어요. 그럼 국가에서 어떤 혜택으로 해가지고 보험으로 뭐가 나오는 보험이 되는 약일 거잖아요. 일단은 의료급여 일정은 아직까지 되고 있고요. 노동능력 불가라고 판정을 받아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해보려고 저는 일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어서 그 동생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고 해가지고 저희는 의학적으로 그렇게 내 병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생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네. 근데 제가 또 원래 솔직한 편이라서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네가 책임을 질 수 없다.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병으로 돌아갔는데 그거를 회사에 책임을 물으면 저희는 그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장한 것 같아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어떤 여성 일자리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밝은 모습이 아니었고 네. 아무래도 금방 한국에 오다 보니까 우중충하지. 인상이 좀 슬픈 인상이었고 자신감이 전혀 없고 목소리도 기어들어가는 네. 목소리였고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운부터 차리고 오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일하다 죽을 것 같아. 맞아. 얼마나 우중충했으면 맞아요. 면접하러 왔는데 면접 보러 왔는데 일하다 저 세상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뽑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안 되겠구나 이제 실망을 한 거죠. 대한민국은 이제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생계급여도 나왔잖아요. 네. 솔직히 그거 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산다는 건 말도 어렵죠. 안 되죠. 네, 조금씩 부수입이 있어야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봐요. 이게 나는 일을 하고 싶지만 너 일을 안 해도 돼. 기초생활 수급비라는 걸 줄 거니까 집에 앉아서 그냥 먹고 놀아 이거잖아요. 제가 또 사람을 좋아하는 편인데 한국에 와서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도 한국에 와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사회보장 그 심장판막 때문에 받으셔가지고 일을 북한에서도 하지 말라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뭐 혜택 같은 거 있었나요? 북한에서는 그냥 일을 안 했던 것 뿐이지 혜택이 전혀 없죠. 그냥 돈은 좀 일전이라도 주나요? 아이고 그 어디 가서 그런 거 말하겠습니까. 쌀은 조금이라도 좀 주나요? 일하는 사람도 쌀을 안 주는데 일 못하고 있는 저를 쌀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노동능력 그 불가라고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는 난 한국에서 어떻게 살지? 라고 막막해 하고 있는데 자 생계급여가 나오죠. 그것도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요? 네, 뭐 보통 사람들이 5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보다 20-30만 원이 더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병원도 뭐 일반 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이잖아요.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제가 진짜 솔직히 약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받거든요. 네. 저보고 돈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 돈은 일전도 안 됐는데 자본주의 사회니까 일단 약값은 나왔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수증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약은 3개월치 분이었고 그 가격을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였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에 500만 원. 500만 원? 네. 근데 본인 부담금이 0원인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500만 원이었어요. 어머, 심장 관련한 약이니까. 네. 그래서 와 이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죠. 북한에 있었으면 상상도 못하죠. 그런 약을 먹었겠습니까? 저는 진짜 북한에서 어릴 때 제가 기억이 없을 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행동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랑 이제 비교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북한에서 병신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북한은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불구자 혹은 네, 병신 이렇게 불구자나 병신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신분이 그때부터 안전원이었으니까 네. 아버지 입장에선 제가 이제 좀 쪽팔린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갖다가 버리자. 아버지가. 네. 그래서 북한에 그런 게 있대요. 저는 어머니한테 들은 건데 불구자들을 갖다가 버리는 섬이 있대요. 저 처음 들었어요. 그거 듣고 진짜 충격 먹었는데 그 섬에서 그 불구자들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우리 자식인데 미친 소리 하냐고 내가 얘 언제 죽던지 죽을 때까지 내가 끼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나라는 뭐 보호해 주기는커녕 친자식인데도 그냥 섬나라에 갖다 버리자 이렇게 한 거고 이 나라는 내가 그런 병이 있다고 해서 겹겹으로 보호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생활 차원에서 무슨 편의시설 면에서 그리고 의료 면에서 교육 부분은 또 교육 면에서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탈북하기 잘했죠. 너무 잘했죠. 돌격대 정말 간게 동생 따라간 게 신이 한 수네.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정말로.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너무 신의 한 수. 나 근데 진짜 말 들으면서 사실 3개월치 약이 500만 원이 500만 나왔다는 원이었어요. 게 우리가 돈을 벌어서 쓰는 세금을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정말 써야 될 이런 복지에 어느 정도 빡시게 돌리고 있다는 게 간접적으로 또 실감이 나면서 함께 또 뿌듯해지는 순간입니다. 항상 느낀 거지만 탈북해서 우리 넘어왔을 때 6개월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이라는 것을 네, 묻지도 맞아요.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는 한 달에 47만 원 제가 들어올 때는 준다는 거예요. 47만 원. 당신들이 동사무소에 나갔을 때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6개월은 무조건 챙겨 드시고 6개월 지나면 안 줍니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꽤나 북한 사람들이 앉아서 말하는 게 선생님 근데 내 일 안 하는데 왜 나를 돈 줍니까? 나를 또 나도 준다고요? 나 펀펀한데 나도 줍니까? 진짜 나도 줍니까? 20대도 다. 그게 제일 맞아. 아니 북한에서는 일을 해도 돈을 안 주는데 한국은 일을 안 해도 6개월 무조건 진짜. 준대요.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까지는 대한민국 정착 6개월까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고요. 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맞아요. 돌아와서 번외로 하나원 생활 쭉 하면서 우리 하나 씨 조금 기억에 남는 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국정원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줄 세워놓고 쫙 있는데 캐리어 쫙 있잖아요. 가방 초록색 가방 맞아. 끌고 나와요. 하나씩 딱딱딱 앞에다 세워가지고 저 하나 주는 거. 열어보는 순간 별거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비, 샴푸, 뭐 심지어 그 면봉, 생활용품에 여자 머리핀 꼬무까지 네, 챙겨주더라고. 맞아요. 무슨 우리 북한에서 살결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주잖아요. 네. 그거 딱 왔을 때 좀 뭔가 감동이 진하게 밀려오고 감사하다는 순간이 언제 있었어요? 진짜 이제 하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 받는 순간에 희한했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그거를 쫙 열어서 하나하나 꺼내면서 와 이러면서 이제 꺼냈던 것 같아요. 이제 국정원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국정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식당에서 야 어때? 괴뢰군들이 쌀밥도 주고 좋지? 그래서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 대꾸를 안 하는 거고 네. 남자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웃겼던 게 선생님 이 이모도 여기서 이 밥을 먹었습니까? 이 이모도 여기서 쌀밥을 먹고 이 이모라고 비전행 장기수라고 북한 엄청 좋아해서 여기서 뭐 전향 안 하고 있다가 90 몇 년도인가 북한으로 돌아간 이인모 비전행 네, 장기수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괴뢰군에 쌀밥을 주는데 이 이모는 왜 쥐새끼 잡아먹었다?
그랬죠. 자서전 쓸 때 쥐 잡아 먹었다 했는데 그 거짓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재밌네요 이거. 그러니까 그때 그 국정원 선생님도 좀 유머가 있었던 분이 네. 튀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말은 아니고 그냥 재미로 야 새끼야 정말 우리가 쥐 잡아먹게 뒀겠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줄을 쫙 섰는데 여자들이 줄을 섰고 남자들은 밥을 먹고 줄 서서 나가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뒤에서 막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걔들이 다 들어서 왜 그래 이제 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기 내 동생 있어 저기 내 동생 있어 막 이러는 거야. 어머, 남자들이 어떡해. 나가는데 어떻게 동생을 거기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선생님 저기 이제 동생이 있다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남자들 나가는 걸 스탑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얘가 내 뒤에 줄을 서는 뒤에서 아무개야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렇게 돌아본 거야. 그러다가 둘이 눈이 다 이만해진 거죠. 누나! 아무개야 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서로 부른 게 하나. 네, 막 내 일은 아니지만 나도 남동생이 있으니까 내 일 같은 거예요. 너무 그때 감격스러워서 정말. 국정원에서 그렇게 만났어요? 엄마는 그렇게 어떻게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둘이 따로따로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났대요? 누나는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한 1, 2년 있었고 그러니까 어? 남동생은 이제 바로 북한에서 직행했고 하니까 이제 서로 몰랐던 거고 얘도 2년 동안 남동생을 못 봤었던 거죠. 그런데 국정원에서 그렇게 이상한 상봉을 한 거예요. 아, 지금 여기 대선 살아요. 아 그래요? 국정원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것은 저희 북한 여성들이 어찌 보면 이약하잖아요. 막 강하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싸움을 또 잘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물며 국정원인데 그 요가 시간에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책 같은 거를 다 비치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제 수학책을 하나 꺼내 들고 호실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앞인가 거기서 어린애들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살아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다 같은 해산 또래인가 봐요. 네. 북한에서 이제 정산이 안 됐던 그 일을 얘기하다가 이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이제 싸움. 북한에서의 일을 계산법에 따라서 여기 와서 뭔가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싸움을 하는 거죠. 저도 저에게 이모가 있는데 북한에서 장사할 때 누가 외상 가져갔대요. 근데 그 외상 가져가고 사라져가지고 돈을 못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만났습니다. 저희 이모가 한 6년 지나서 그 앨범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야 이게 그거는 살던 아무 게 아야 그래서 맞는데 사람은 또 그렇게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가 나한테서 그 외상 가져가고 안 갔나 하구나 하더니 야 내 거기서 얼마 돈 그랬는데 얼마 받아야 되니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전화번호 있니 하면서.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 정말 5달러도 안 되는 정말 그런 돈인데 여기서 뭐 어느 만큼 밖에서 5달러, 뭐 50달러도 안 돼, 5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이었어요. 근데 이모 입장에서는 북한 기준에서는 너무 큰 돈이다 보니까 그거를 계산, 셈법에다 넣고 그렇지. 받겠다는 거야. 근데 난 좀 쪽팔렸어. 그만해, 내가 돈 줄 거니까 하지 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